포근한 봄 기운이 찾아든 남쪽 산기슭. 약초꾼이 어김없이 산을 오르고 있다. 오늘은 또 어떤 약초를 만날 수 있을까? 길도 나지 않은 가파른 계곡가에 약초꾼이 걸음을 멈춘다. 계곡물이 굉장히 깨끗하게 흘러가는구나. 그때 계곡 건너편 약초꾼의 시선을 사로잡은 게 있다. 지장보살이라고도 불리는 풀솜대다. 여기에 이제 지장보살 묵은 데도 있는데 아직까지 새싹은 내밀질 않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어떤 식물인가요? 이제 지장보살이라는 건 불교 용어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제 옛날에 봄철이 다 되어 갈 때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고 그랬을 때 이걸 뜯어서 목숨을 이어주고 했다고. 그래서 이제 지장보살이 불교에서는 뭐 농업을 관장하는 신이고, 이제 그런 불교 용어를 붙여서 옛날에는 이걸 지장보살이라 그랬어요. 드디어 이제 봄이 다가오는구나. 생강나무 꽃도 피었네. 생강나무 꽃이 피면 봄이 온 건가요? 네. 이제 꽃 중에서, 특히나 나무꽃 중에서는 이게 제일 먼저 꽃을 피워요. 산수유하고 생강나무가 제일 일찍 꽃을 피우는데, 이제 산수유는 보통 이제 인가 근처 밭 같은데 그런 데 심어서 재배를 하지만은 이 산속에서 피는 꽃 중에서는 이 생강나무 꽃이 제일 먼저 꽃을 피웁니다. 이 꽃이 참 향도 좋고 해가지고 먹어보면은 생강향이 나는 게 참 향도 좋고 맛있습니다. 향 좋다. 산중턱 곳곳에서 올라오는 봄의 향기. 이번엔 굵은 나무 기둥 아래 짙은 초록빛 식물이 발길을 붙든다. 와, 향 좋다. 채채가 말려놓은 거만 봤지 이런 건 처음 보거든, 자연에서 나는 거는. 그런데 이렇게 향이 좋네. 이게 뭔데요? 이게 석창포라고 하는 약초입니다. 천남성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 주로 남부지방의 산골짜기 개울가나 폭포 주변에 군락을 이뤄 자생하는 상록성 식물 석창포. 이야, 오늘 완전히 힘받다. 산삼은 그래도 해마다 몇 뿌리씩 캐는데 이거는 처음으로 만나는 귀한 약초입니다. 향이 엄청 좋아요. 어떤 향인데요? 좀 담백하면서 달콤한 향이라 그래야 되나? 저도 이걸 갖다가 자연에서는 처음 보고, 이게 이제 잎이 있는 것까지는 처음 보는데, 야, 사진에만 보던 걸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감격스럽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겨울에도 월동하는 풀들이 우리 주위에 흔히 많이 있는데, 이게 석창포도 이제 중부 이북 지방에 올라가면은 겨울에 얼어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이제 이 남부 지방에서는 이걸 계곡가에서 자생하는 걸 갖다가 이제 겨울에도 푸른 잎을 달고 자생하는 걸 간혹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귀해졌습니다. 아무 산에나 가도, 남부 지방이라고 해도 아무 산에나 가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생하는 조건이 돼야만이 자생을 하는데, 추위에 약하고 깊은 산속 깨끗한 청정 지역에서만 볼 수 있어 귀히 대접받는다는 야생 석창포.
약재로 활용할 땐 뿌리의 마디가 짧고 단단하며 5년 이상 자란 것이 좋다. 이게 이제 석창포의 뿌리입니다. 이렇게 마디마디 이렇게 있는데 이 마디마다 이렇게 잔뿌리가 내려요. 그래서 이걸 한 서너 마디씩 분질러 가지고 이 물이 흐르는 계곡가에 묻어 두면은 또 번식을 합니다. 이걸 심어 두면은 겨울 내내 초록색의 푸른 잎을 볼 수가 있고 또 꽃이 피면은 꽃도 향이 엄청 강하거든요. 그 이제 그런 걸 뜯어 가지고 뭐 차를 우려 마신다든가 또 이거 잎을 가지고 차를 우려 마셔도 굳이 뿌리 안 캐도 잎을 가지고 차를 우려 마셔도 아주 좋고 또 잎을 이거 잘라 가지고 말려서 베개 속 같은데 그런 데 넣어서 베개를 만들어 베면은 머리도 맑아지고. 석창포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다름 아닌 향기. 잎과 풀이 모두 특유의 은은한 향을 띠며 이 향기가 심신을 안정케 하고 뇌의 피로를 풀어줘서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게 근데 얼마나 귀해요? 아주 귀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초꾼 생활이 벌써 30년 접어드는데 자연에서 보는 건 이게 처음입니다. 오늘은 신봤네요. 네, 신봤어요. 어떤 효능이 있나요? 아, 예, 이거는 이제 건망증이라든가 불면증, 치매 그런 뇌 질환 쪽에 아주 좋은 약초로 옛날부터 이제 동의보감이라든가 그런 데 보면 이용을 한 기록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뭐 총명탕을 만드는 재료로 써요. 그 옛날 과거를 앞둔 선비들도 석창포를 애용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난초를 닮은 단아한 기품에 항시 가까이 두고 아끼며 마음을 수련했다는 선비들의 약초. 사철 푸른 잎은 질기면서도 윤기를 띈다. 이야, 참 예쁘다. 너희들 영원히 이 자리에서 사람 눈에 띄지 말고 자라고 있거라. 적게 캐가시네요. 이게 이제 이렇게 귀한 것들은 사람들이 보면은 또 언제 만날까 해가지고 욕심껏 캐가 버리는데, 이제 이 필요한 양만큼만 캐가야죠. 그래야 이제 남겨둬야 우리 후손들도 또 미래에 이걸 이용해서 뭐 차도 만들어 마시고 약으로도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차로 우려 마실 정도만 캐가지고 갑니다. 채취해온 석창포 뿌리는 잔뿌리를 제거하고 깨끗이 씻은 뒤 적당한 크기로 잘라 따뜻한 물에 우려낸다. 이때 오랜 시간 센 불로 달이면 약성이 증발할 수 있으니 적당히 약한 불에 우려내는 게 중요하다. 또한 쇠를 꺼리는 성질이 있어서 유리나 옹기를 이용하는 게 좋다. 마루에 앉아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와, 기가 막히네. 이거 오늘 진짜 맥이 귀한 약초로 차를 우려 마셔봤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맥입니다, 이게. 특유의 매력적인 향기로 마음을 위로하는 약초, 석창포다.
하동 평사리의 이른 아침. 좋다. 봄꽃의 꽃봉오리들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매화는 이미 활짝 핀 곳도 있고요. 바야흐로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하동 악양 평사리 들판입니다. 아직 봄의 색깔을 완전히 입지는 않았지만 파릇파릇한 생명의 기운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을 분들은 이곳을 물이 디밀어 들어오는 들 혹은 물이 넘나드는 들이라는 뜻으로 무디미들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 무디미들은 박경리 선생의 대하 소설 토지의 주 무대로도 아주 유명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악양 들판을 지나서 소설 속 주인공들이 살았던 최참판 댁으로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안개가 너무 좋네 오늘. 지리산 등선 아래 83만 평의 넓은 들판이 평사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지평선의 유일한 기다리 사이좋은 부부송과 아담하지만 풍요로운 호수 동정호의 풍경도 사시절 발길을 붙들지요. 그 맞은편에는 악양들의 만석지기, 바로 최참판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때는 소설 토지를 읽지는 않아도 모르는 친구들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소설이었습니다. 장장 26년에 걸친 집필 기간, 등장인물만 해도 600여 명, 그리고 동학 농민운동부터 광복 때까지 거의 반세기에 걸친 시대적 배경. 저도 소설을 읽지는 않았지만 어릴 때 그 드라마로 접하고 해서 그런지 마치 제가 그 소설을 읽은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친숙한 그런 소설이 바로 토지입니다. 야, 감회가 새롭네요. 한국 문학의 길이 남을 걸작 박경리 선생의 대하 소설 토지. 그 소설 속에 등장하는 최참판댁과 소작인들의 공간이 바로 이곳에 고스란히 재현되어 있는데요. 맨 먼저 찾아간 곳은 언덕 위 초가 마을. 아유, 해설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해설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저는 하동군에서 하동의 역사, 문화, 예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문화관광 해설사 이정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 소설 속의 가상의 마을을 실제로 이렇게 구현하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요. 네네. 저는 그냥 집이 몇 채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네네. 근데 와 보니까 실제 사람들이 사는 마을처럼 굉장히 크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네네. 소설 토지의 그 배경을 토대로 예. 재현해 놓다 보니까 예. 소설 속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의 집을 많이 재현해 놓았습니다. 예. 특히 그 업영 활동을 하고 부두 노동자로 파업에 종사했던 간수네 집, 네. 그다음에 마을의 그 이곳저곳을 막 간섭하면서 특히 그 이쁜 그 이민애를 미워했던 막달네 집, 예, 그다음에 아주 그 노래를 잘해서 노래꾼이었던 서서방네, 네. 예, 그다음에 또 평사리 로맨티스트 예. 그 용인의 집, 이 다양한 중요 그 등장 인물들 집이 한 10여 채 있습니다. 아유, 말씀만 들어도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네. 마치 사람이 실제로 살았던 곳인 양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 민초들의 생활상. 놀라운 광경은 또 있었는데요. 이야,
소가 있는데 소를 실제 키우는 겁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소들은 마을 주민 관리자가 직접 보살피고 있고 예. 매년 이곳에서 키운 어미소가 예. 매년 숫송아지를 출산해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곳에는 실제 사람이 거주하지는 않지만은 네. 이렇게 외양간에 소와 닭과 다른 다양한 가축을 키우면서 예. 이곳에 오는 관광객들에게 그 지나간 과거의 시대상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좁은 문틈 사이로 거대한 바위 하나가 눈에 띕니다. 해설자님, 네, 방에 왜 이게 좀 바위를 모셔놨어요? 진짜 신기하죠. 예. 예, 이 집은 예. 그 극중에서 예. 아주 그 성실하고 욕심이 없고 정이 많아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한테 인심을 얻었던 야문의 집인데요. 꼭 저 같은 사람이네요. 예, 맞아요. 2015년도에 예. 그 태풍이 왔어요. 예. 그때 저 이 집 뒤에 있는 뒷산에 있는 큰 바위가 예. 사람 하나 다치지 않고 이 방에 턱 벽을 뚫고 들어앉았어요. 아니 소설 속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실제로. 예, 2015년도에. 예.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정말로 사람도 하나 안 다치고 이 하늘에서 복을 받은 그런 집이다. 이 바위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복덩이 바위라 부르면서 여기서 소원을 빈다고 그리 전해집니다. 하하, 전래 동화에 나올 법한 신기한 이야기를 뒤로 하고 이번엔 최참판 댁으로 향했는데요. 딱 봐도 부잣집 양반임을 알 수 있는 넓은 앞마당이 권세를 드러냅니다. 저는 그 조선시대 그 뭐 관직 있잖아요. 뭐 네네. 진사, 뭐 참판. 네네. 도대체 가름을 못 네, 하겠어요. 이분이 이제 최참판이시죠? 예. 네네. 참판이라는 직책은 어느 정도예요? 예, 참판이라는 그 간직은 그 조선시대 육조에 속한 종이품 간직으로 예. 판서 다음으로 높은 벼슬입니다. 오, 굉장히 높네요. 예, 오늘날로 치면은 그 차관급의 벼슬이죠. 이야. 당상간에 그 설 수 있는 꽤 높은 간직입니다. 예. 아, 그래서 이렇게 마당이 이렇게 굉장히 예, 넓네요. 예. 벼슬이 높고 그 당시에 조선시대에 뭐 재력이 있으면은 예. 또 집을 어느 정도 또 지을 수 있었으니까. 예. 다닥다닥 붙어있던 초가 마을과 달리 무려 99칸으로 이루어진 으리으리한 최참판 댁의 규모. 저기가 소설 때문인가요? 예, 네네. 소설 때문입니다. 아, 근데 이게 소설 때문 옆으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네네. 조성이 되어 있는 이 건물은 무슨 용도로 쓰는 건가요? 예, 행랑채라고 하는데요. 네. 이 행랑채는 조선시대 머섬들이 살던 공간입니다. 아, 권력이 높거나 네. 재력이 많으면 네. 집을 크게 지어서 위험을 나타내고 싶겠죠. 네네네. 그러다 보면 자연히 머섬도 많아지고 네. 머섬이 사는 공간인 행랑채도 많이 늘려야 됩니다. 아, 그래서 예. 그 모습이 굉장히 많았네요. 예, 그러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네. 길게 늘어져 있는 행랑을 줄행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대단한 세력가도 이렇게 뭐 권력의 줄을 섰다가 판도가 바뀐다든지 뭐 집안이 몰락한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큰 줄행랑이 있는 집도 유지하기 힘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이런 큰 집을 두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줄행랑 친다라는 말이 그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 예, 그렇구나. 예. 권위의 상징을 나타내는 높은 소슬 대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 보았는데요. 아, 좋다. 야. 그러면 이 최참판 댁은 언제 어떻게 조성을 하게 된 거예요? 소설 토지가 네. KBS에서 드라마로 제작되어 가지고 1989년까지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었어요. 그렇죠, 저도 봤어요. 예, 그래서 네. 그 후로 사람들이 이제 평사리에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가상의 소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너무나 그 현실감 있게 쓰여진 그 내용에 혹시 최참판 댁의 후손이라도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심정으로 이곳에 찾아와 보니까 그 당시에는 섬진강과 뭐 평사리 들판 외에는 별로 볼 것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동군에서 그 토지의 무대가 된 이 평사리에 최참판 댁을 재현을 해보자 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1998년도에 짓기 시작해서 2000년도에 이 최참판댁을 완공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곳은 바로 부녀자들이 기거하던 안채. 여성들의 공간이었던 만큼 깔끔하게 정돈된 툇마루와 갖가지 살림살이 풍경이 부족함 없는 부잣집임을 말해줍니다. 독이 엄청나게 크네요. 아니 제가 살았던 옛날에 집은 독이 요만했는데 아궁이가 2개씩 있어요. 2개씩. 한 방에 이제 2개가 이렇게 불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좀 특이한 게요. 네. 이 건물들이 다 높이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돌이 한 단 쌓여 있고 여기는 돌이 이렇게 4단 쌓여 있고 이렇게 좀 네. 배치가 다르네요. 궁금하시죠? 네네네. 예, 여기 왼쪽에 보시면 하나의 계단으로 되어 있는 곳은 하인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네네. 여기 보이는 그 4개의 계단 위에 예. 안채가 이렇게 앉혀져 있잖아요. 네네네. 여기는 적첩 양반 부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신분 차이. 예, 그래서 한옥에 가보시면 예. 잘 모르는 분도 기단 위에 앉혀진 건물을 보고 이렇게 3개나 4개 위에 앉혀져 있으면 여기는 이 신분이 양반인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구나 알 수 있고 우리 유교 사상에 의해 가지고 남동 여서라 해가지고 귀하게 생각했던 남자들은 동쪽에 기거를 하시고 여자들은 이렇게 서쪽에 안채를 지어서 생활을 했죠. 각각 따로 기거를 하다가 손 없는 날이나 좋은 날을 받아가지고 그 부부가 그 합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귀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죠. 안채 왼편으로는 활짝 핀 봄매화가 반기는 별당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야, 아유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죠? 예. 이곳은 그 소설 토지 속에서 예. 그 별당아 씨가 서희 엄마인 별당아 씨가 구천이하고 사랑을 싹 피우던 곳이고 또 별당아 씨가 구천이하고 도망을 간 후 서희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을 때마다 이곳 연못가에 와서 엄마 찾아오라고 막 떼를 쓰던 그런 공간으로 나옵니다. 아유 예. 그리고 최참판댁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인 사랑채. 최참판댁에서 예. 조망권이 제일 좋고 힐링되는 장소가 3곳이 있는데 네네네. 아까 본 소설대문 예. 조망권이 정말 멋지고 예. 그다음에 별당채 연못 네네네. 그다음에 이 사랑채 누마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누마루가 최고라고 볼 수 있어요. 야, 가슴이 막 시원하게 예. 뚫리네요. 이 사랑채 누마루는 정말 그 남자들의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바라다 보면 병사리 들판과 섬진강이 한눈에 바라다 보이죠. 그래서 이 차경이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아마 소설 속 최참판 역시 이 사랑채 누마루에 앉아 드넓은 평사리 들판을 감상했겠지요. 사실 최참판댁 마을은 관광을 위해서 가상으로 조성한 마을인데요. 근데 제가 어릴 적 살았던 마을처럼 정말 친근하고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아마도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는 것처럼 여기를 잘 관리하고 있는 분들의 정성이 스며들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평사리 들판과 섬진강, 지리산으로 에워싸인 이 최참판댁은 여기에 오시는 그 관광객들에게 삶의 뿌리를 알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내 이야기가 들어있는 곳입니다. 예. 오늘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만개한 매화꽃 아래에 앉아 여유로이 책 한 장 넘겨보고픈 계절입니다. 평사리 너른 품에 문학을 품고 상상 속 이야기를 현실로 만든 공간. 하동 최참판댁에서의 봄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의왕시에서 사찰 음식을 교육하고 있는 이영란입니다. 마음수행 사찰 음식 밴드를 통해 계절마다 내용 가득한 대안이 있는 테이블을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행떡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계절 내내 어울려주는 건강한 떡국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거창하게 오행떡국이라고 해요. 오행떡국. 5가지 색깔, 아. 모카토금수 기운이 다 들어갔다고. 네. 떡국 끓일 때 국물이 필요하잖아요. 네. 우려야죠. 다시마, 이렇게 마른 포구, 무말랭이, 구기자 9번 더 끈 거, 그다음에 오가피, 열매, 탱자 이런 거 넣어서 국물을 내. 물 5컵 넣고 7분 끓이면 건져내면 돼요. 얘를 빼고 직간장만 좀 넣어요. 자, 그리고 떡은 물에다 반드시 불려놔야 돼요. 네. 떡국 끓일 때 국물만 떡하고 국물만 주고 이게 꾸미가 없으면 솔직히 좀 서운해요. 건져 먹을 게 있어야 되지. 그쵸. 채식인데. 맞아요. 떡 건더기하고 나머지 채소의 건더기가 1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앉아. 이체가 너가 더 쉽겠다. 먹어보자. 가운데가 끓으면 끓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녀석들을 넣어주세요. 시금치는 맨 나중에 다 익고 난다. 그러면 떡국이 완성이 돼요. 소고기가 빠진 맛이 또 궁금해요. 속이 확 풀어지는 맛이네요. 속이 확 풀어져. 안녕하세요. 익산에 사는 오선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부터 채식에 관심을 가지고 관련 책이나 영상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유튜브를 통해서 대안 있는 테이블을 만나게 됐습니다. 와, 내가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흔한 재료로 이렇게 특별한 요리가 탄생을 하는구나 하고 느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히 지난 연말이었던 것 같아요. 홈파티용으로 깻잎 땅콩 초밥을 봤는데요. 색감도 예쁘고요. 그 깻잎과 땅콩의 조화랄까요? 너무 기발한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끓으면 땅콩을 삶아줘야만이 비린내가 안 나죠. 그죠? 얘가 뜨면 다 익는 거예요. 떠올랐어요. 떠올랐어요? 네. 반전물은요, 이렇게 식초하고 네. 이게 사탕수수 원당이에요. 그래서 된장이 아니고요? 흑설탕이라고 하죠? 네. 소금 넣어서 끓여줘야 돼요. 이게 뭐 오래 끓이는 게 아니라 보글보글 끓이면 거품이 완전히 올라오죠. 그럼 다 된 거예요. 이 밥이 뜨거울 때 단촛물을 입혀야 돼요. 핑거푸드라고 그래서 네. 행사할 때 보통 그냥 손가락으로 집어먹는 음식이잖아요. 돌돌돌 말아서요. 네. 아, 간땅콩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 케이크에 크림 바르듯이. 그 손님상에 이렇게 내놓으면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얼마나 궁금할까요? 그래요? 밥이 들어있을 줄은 모르겠죠, 자. 아무도. 채깻잎을. 깻잎이 이제 데코레이션이 돼요. 와, 그대로 그냥. 그렇죠. 이 상태로. 진짜 케이크처럼. 아, 그래? 어때? 맛있어요? 땅콩의 그 진득한 맛이 네. 굉장히 기분 좋지 않아요? 초밥과? 밥 같진 않아요. 분명히 밥인데 밥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김건우 셰프 엄마 안경숙입니다. 외국에서 설계학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귀국한 후 갑자기 요리를 한다고 해서 부모로서는 많이 걱정이 되었는데요. 특유의 그
세심함과 미적 감각이 있어서인지 요리 플레이팅도 잘하더라고요. 방송으로 본 아들 건우의 모습은 솔직하고 손님 오셨을 때는 반찬 많이 꺼내주다니.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였고요. 이렇게 배운 음식을 잘 활용해서 젊은 세대에도 널리 보급될 수 있게 더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는 아주 겸손한 셰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찰 피자가 제 기억에 제일 많이 남는데요. 채소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신박한 레시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마토 소스를 오랫동안 거의 4-5시간 졸여야만이 토마토 소스를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전분을 약간 개서 넣어야만이 걸쭉하게 돼요. 이렇게 많았던 게 5분의 1로 줄었지. 그러네요? 5분의 1로 줄었어요. 무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정성이에요. 팬에 그 소스 같은 게 내려앉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틈을 막아주기 위해서 전분을 약간 넣고요. 그다음 소금 넣어야 돼요. 토핑 버리들이. 이거는 좀 얇게, 버섯은 얇게 슬라이스로. 피자에 시금치 올라가는 거 처음 보죠? 네. 겨울철 식재료. 제가 음식에 뻐더를 안 써요. 근데 피자에는 써요. 기대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이 음식에 대해서. 여기다가 들기름 넣거나 참기름 넣으면 피자라는 생각하고 많이 떨어지죠. 얘는요, 손으로 늘릴 수 있는 만큼 늘려줘요. 한 판. 밀가루 하나도 안 들어갔죠? 네. 전분도 고구마 전분 100% 국내산. 토마토 소스를 듬뿍 발라주고요. 버섯부터. 네. 다술씨 와서 깻잎하고 이렇게 놓으세요, 여기에다. 모짜렐라 치즈는 적당히 놓고요. 얘가 이제 말을 갖다가 이렇게 얹어야 돼요. 얘가 맛피자예요. 우리가 건강한 말을 치즈 소스처럼 먹는 거거든요. 끝난 게 아니에요. 소스를 또 뿌려줘야 돼요. 익히면 돼요. 치즈가 다 녹으면 된 거예요. 거의 1, 2분 정도면 되죠? 마가 무슨 치즈 같아요. 제가 피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다술씨가 좋아하는 맛이 아니면 어떡하지? 맛있는데요? 저는 느낌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영에 사는 이명금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찰 음식을 한 지가 한 10년이 좀 넘었는데 그중에서 스님과 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요리가 한약재를 이용한 채소물을 내었어요. 뭐 고기자라든지 탱자라든지 탱자가 들어가서 좀 쓰지 않을까 했는데 쓴 게 아니고 구수한 맛이 나길래 정말 이건 신의 뭐 한 수구나. 오가피 열매, 탱자, 두알, 감도 꼭지채. 그러면 아주 가을스러운 찌개가 돼. 와. 와, 진짜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국물이에요. 오, 맛있다. 근데 왜 나는 고기 국물 같이 여겨지지? 그러니까요. 약간 고기 들어간 것 같아요. 그치? 네. 그러지. 소고기 맛 나요. 배추 사이사이 이 채소를 넣어서 익혀서 먹는 전골 요리예요. 모든 재료를 얇게 썰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잘 익어요. 배추 사이사이 끼울 거거든요. 마는 이 자체를 눕혀서 당근도 얇게 생육 방향으로 맞죠? 그렇죠. 얘가 한쪽에서 보여야 돼서 이걸 이렇게 잘 펴줘야 돼요. 좀 이렇게 세워가면서 좀 해요. 그렇지. 배추를 또 한 번 놔야 돼요. 양면 이렇게 깔아주고. 벌써 예쁜데요? 그렇죠. 층층이. 꾹 눌러서 이렇게 갖다가 냄비에다 이렇게 두르면 돼요. 눕혀서. 망가닥 버섯 듬뿍 들어가고. 국물이 좋아야 되죠, 사실. 채소도 채소지만.
이게 이제 숨이 죽어요. 다 가라앉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쑥갓을 넣어야 돼요. 아, 마지막에. 마지막에. 네. 이 전골 한 그릇 먹으면 온갖 채소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렇죠. 스님들이 하는 말로 우주가 이 안에 다 들었다 이래요. 생명력이 이 안에 가득 다 들어있잖아요. 네. 우주 전골이라고 할까요, 이거?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 토박이 강복실입니다. 대한스님과 인연 맺은 지 벌써 8년이 됐어요. 현재 제주도에 한 달에 한 번씩 내려오셔서 사찰 음식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은 저희 스승이십니다. 조금 더 하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 그러네요. 기억나는 요리는 매생이 기름밥입니다. 매생이 기름밥 하니까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완전 짱입니다. 바다 냄새가 나는 매생이밥. 말로 표현 못해요. 정말 맛있어요. 직접 만들어 보세요. 저희는 한국식으로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기름밥. 기름밥. 매생이가 요새 철이에요. 고추는 이거 씨를 이렇게 싹 발라내고 다지는 거. 네. 고추는 좀 이렇게 꽉 짜주셔야 돼요. 아, 네. 두 손으로 해서 쌀을 물을 빼주고 매생이가 이렇게 물이 많아요. 계속 아침에 일찌감치 씻어서 놨어도 얘가 이렇게 물을 품고 있어요. 올리브유를 팬에다 이렇게 놓고요. 밥을 기름에 볶아야 돼요. 이 정도만 되면. 이게 생쌀로 그냥 바로 네, 생쌀에다. 불린 아. 생쌀에 바로 하는 거예요. 젓가락으로 해야 돼. 아, 매생이가 풀어지기 위해서 젓가락을 사용하신 거예요? 아. 비주얼이 되게 특이하네요. 물이 중요하죠. 어느 정도나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밥은 이제 1.2가 수분이에요, 쌀에. 아. 근데 다른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맞춰서 해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센 불에 끓여줘요. 자, 이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계속 돌리면 매생이가 잘 풀어져요. 자, 고추. 말린 거. 비주얼 괜찮아요? 완전 괜찮은데요? 완전 괜찮아? 네. 이제 소금을 넣어야 돼요. 간을 해야죠. 아, 소금. 왜 그러냐면 미리 간을 하면 안 돼요. 모든 음식은 특히 밥 종류는 밥이나 죽은 뒷간을 해요. 자, 뿌려. 다슬치기가 치즈해서 우리가 스프링 치즈를 넣어서 아, 근데 원래도 너무 맛있었지만.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엄청 고소한데요? 네. 사찰 음식이라는 게 저한테는 아주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매주 일요일 아침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대안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고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채식 요리가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구나라는 것을 느꼈고요. 앞으로도 따뜻함이 담긴 영상 기대하겠습니다. 스님, 사찰 음식 대가로서 앞으로도 꼭길만 걷기를 바랄게요. 지리산 금수암. 시골에서 상추 키우시거든요. 키우실 때 항상 클래식 라디오 틀어줬었어요. 그죠? 네.